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각각 양쪽 입장의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름 종합한 결과에 대해서 라고 하는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표현력이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자, 오늘도 유튜브에서 발성 영상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이하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성으로 고음 연습 할까요 말까요? 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너 아니면 보컬 코치님들마다 어떤 사람은 가성으로 먼저 고음까지 연결을 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점점 그걸 강화시켜서 두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가성으로는 절대 두성을 만들 수 없다. 가성 연습하면 안 된다. 진성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각각 양쪽 입장의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의견, 제가 나름 종합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성으로 고음 연습을 먼저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가성 연습하다 보면 두성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의 근거입니다. 고음을 내려면 성대를 얇고 길게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 정도 유튜브에서 발성 강의를 찾아다녔으면 대충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얇고 길게가 처음부터 잘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진성으로 처음부터 성대를 접촉을 시켜서 고음을 바로 낸다가 바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진성에서 가성을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성에서 가성을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점점 힘을 붙여서 두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런 식으로 소리에 힘을 붙여가면 소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성에서 성대를 늘리는 연습을 하고 점점 성대를 닫는 힘을 줘서 고음을 연습을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타당하게 들리지 않나요, 뭔가? 2번 입장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가성으로는 고음, 두성을 만들 수 없다라는 입장의 근거입니다. 이 가성은요, 성대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가성에서 이제 힘을 많이 안 준 상태에서 성대 모양을 이렇게 길게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어떤 근육 경험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고음 발성에서 핵심은 성대를 닫아주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 성대를 닫아준 힘을 고음까지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가성 연습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성에서 아무리 힘을 붙여도 성대를 닫는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두성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성에서 두성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고음이 가능한 성대를 타고난 사람들이 가성에서 힘을 붙여서 두성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 애초에 일반적인 성대를 가진 사람들, 노래를 고음을 잘 할 수 있는 성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 가성으로 고음을 붙이는 연습 방법이 효용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완전 첨예하게 달라요. 그리고 각각 굉장히 타당하게 들립니다.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것은 제 생각에는 그 해외 트레이너들로부터 전파된 헤드보이스라는 개념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헤드보이스, 두성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헤드보이스 딱 하면 나얼씨 같은 그런 그 고음에서 정말 쫀쫀하고 강하고 거의 진성 같은 느낌의 그 소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나얼 고음 영상 기깔나는 걸로 하나 붙여주세요. 난 널 알아주기엔 부족한 게 많지만 근데요, 해외 보컬 트레이너들은요, 그 R&B 흑인 가수들이 주로 구사하는 굉장히 허스키한 그런 방가성도 헤드보이스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이 에릭 벤의 소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성, 그러니까 반가성이라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가성이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 소리도 헤드보이스 범주에 넣어요. 그 창법을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아마 가성과 두성을 낼 때 내는 공명강이라고 하죠. 비강이나 이런 쪽에 느껴지는 느낌이 사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 감각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다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 여기서 하나. 선생님, 제가 내고 싶은 거는 나얼 같은 진짜 막 그런 막 미친 듯한 고음을 내고 싶은데 그러면 가성은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가성을 기반으로 한 고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씁니다. 이런 가성 기반 고음 자체를 나쁜 소리다 라고 하는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진성하고 가성을 부드럽게 믹스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 표현력이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제가 만약에 진성으로 예를 들면 뭐 R&B 장르 같은 경우에서 진성으로만 노래를 한다면 I'm thinking of you and my sleepless solitude tonight. It is wrong to love you vividly and bleedly on my mind.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R&B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창법, 진성과 가성을 오가면서 섞어주면서 사용하는 창법을 쓰면 우리가 굉장히 풍부하면서 감정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I'm thinking of you and my sleepless solitude tonight. It is wrong to love you. It is wrong to love you.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It is wrong to love you. 이거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개인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죠. 근데 단순히 가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음이 나쁜 음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가성을 기반한 고음이 좋다. 그러면 가성으로 고음 연습하세요. I give my all to have just one more night with you. I risk my life. 좋으면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성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두성이 뻥 뚫린다? 그것은 확실히 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은 아무리 단단하고 뾰족하게 낸다 해도 가성이에요. 진성의 질감을 내가 가성을 막 단단하게 붙여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성과 같은 굉장히 열려 있으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뭔가 쨍한 그런 느낌을 그 가성고음에서는 줄 수가 없죠. 다르죠, 서로 느낌이.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요, 가성으로만 소리를 내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진성으로 고음을 내는 거에 대한 감을 아예 잃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홍대 여신 케이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제가 홍대 여신 까는 거 아닙니다. 홍대 여신 좋아합니다. 홍대 여신 창법도 좋아합니다. 나는 너무 소리를 약하게 내고 있는 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오신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노래를 거의 이렇게 불러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난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밖에 노래를 못 불러요.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성대를 붙여서 소리 내는 방법을 아예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가성으로만 하도 오래 노래를 하다 보니까. 가성으로 오래 고음을 연습하신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가성으로 고음 연습하는 거를 굉장히 극혐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또 생겨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가성 자체가 성대를 잘 스트레칭 시켜주는 그런 이점이 있고 가성 자체도 굉장히 매력 있는 창법의 하나지만 그것에만 의존을 하면 진성으로 두성을 올리는 감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성은 성대를 닫는 힘을 반복적으로 운동해서 단련을 시켜줘야만 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입장의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가성으로 붙여서 고음이 됐다.
고음이 두성으로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냥 성대 붙이는 힘 자체가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칭 연습을 가성으로 조금만 해주면 거기에다가 그냥 힘을 붙여서 소리를 내는 게 조금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화하기에는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럼 고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 톤 개발하셔야 돼요. 먼저 중저음에서 맑은 톤, 오버톤이라고 하거든요. 성대가 잘 닫아진 소리는요, 맑고 밝은 느낌이 나요. 이 소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유지하면서 음역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음색이 변질이 된다? 음색이 바뀐 거죠. 이러면 이건 성대 훈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음질로 그 음을 낼 수 있어야 내가 훈련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음역을 확장하면서 고음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오래 걸리겠죠. 제가 계속 두성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두성, 흉성 이런 용어가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우리의 성대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이 없었던 시대에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 감각에 의존해서 노래를 가르칠 때 만들어졌던 용어예요. 두성, 흉성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성대 접촉에 의한 그런 어떤 소리의 질감으로서 분류를 해주는 게 저는 더 정확한 접근 또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성을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두성을 내가 만든다가 아니고요. 나의 성대를 닫는 힘이 충분하고 또 성대가 얇고 길게 잘 늘어나며 호흡이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두성? 굳이 두성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그냥 깐진하는 고음 막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깐진하는 고음은 되어지는 것이고 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막 신비한 비법 같은 거를 배워서 고음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예하게 뭔가 대립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느 한쪽 편을 정해서 내가 그 편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요. 양쪽의 입장과 근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다면 내 갈 길은 보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욕하지 마세요.